자, 지금 이 영상은 승무원 취업 전문 멘토 테디쌤이 직접 대한민국 대표 FSC 항공사 대한항공을 직접 체험하는 영상입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은 1터미널이 아닌 2터미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항 건물 자체가 굉장히 신식이고 깔끔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 젠몬 선글라스 하나도 구매했고요.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시드니 킹스포드 국제공항에 갑니다. 자, 이렇게 대한항공은 QR 기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제 보딩 패스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찍거나 버릴 일이 없어서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더라고요. 시드니행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실제로 외국인 승객들이 거의 한 50% 가량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항공연맹인 스카이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환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한류의 열풍 그 중심 블랙핑크가 이제 대한항공 탑승 승객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YG와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한류에 대한 다양한 대한민국들의 가수들, K-POP 가수들을 또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실제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여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해당 항공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입니다. 최신 기종 중 하나고요. 친환경 항공기이자 대한민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에서만 현재 운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은 타 항공사와 다르게 이렇게 탑승 후 웰컴 방송 같은 것을 기장님이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보통은 항공사 객실 승무원, 캐빈 매니저나 방송 담당이 직접 하는데 대한항공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승객들에게 첫인상에 있어 굉장히 신뢰감을 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보잉 787 항공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가 너무 작은 승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오버헤드 빈에 손이 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안리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FSC 항공사에서는. 자, 이어서 객실 승무원이 이제 기내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안전사항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연달아 안내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실제로 이제 FSC 항공사 대한항공부터 해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안내방송이 굉장히 신뢰감 간다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안내방송은 한 항공사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안내방송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최근에는 대한항공에서 안내방송을 간소화했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적용된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한항공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한항공 소식부터 여기에는 여행 공모전이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하지 않았던 게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들 어필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도움말 뿐만 아니라 어린이 승객들도 많으니까요. 영화 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외국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 킹전이죠. 자, TV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인데 사실 저도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저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 인기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너무 똑똑한 선택이죠. 콩순이의 일기. 자, 아쉬운 점은 게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탑승했었던 캐세이 퍼시픽에서는 게임이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이 운항 정보. 자, 3D 맵스라 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이 전 세계 지도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 항공기가 어떤 루트를 따라서 가게 되는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이제 실시간으로 고도가 어느 정도 되며 목적지 시간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런 점이 너무 좋았고요. 비슷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Flight Radar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Flight Radar 24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전 세계 항공기들이 어디로 향하고 해당 항공기는 어디 항공사 것이며
이런 출발지 시간과 목적지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사이트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품격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3차원 지도 종료하고요. 자, 이제 오디오 쪽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단 한국 음악에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아이돌 노래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BTS, 아미 화이팅,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텐션 따봉 한번 올려주고요. 뉴진스 꽃길 걸으세요. 자, 정말 다양한 아이돌 노래가 있죠. 또 한번 뉴진스 너무 많아요. 디토도 있고 임영웅 씨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 주역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아티스트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다 인기 많은 분들이죠. 또 뉴진스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Say and 뒤로 자, 네가 만든 쿠키 예. 자, TV 보시면 예능 코미디 보면 외국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일단 대한항공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기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월에 년에 정말 뭐 몇십억 단위로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한 항공사가 대한항공이고 무엇보다 또 보잉 787 항공기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최신 영화부터 꽤 오래전 영화까지 다양하게 있었고요. 제가 이 많은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봤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어떤 거 보았는지. 자, 그리고 다양하게 여행지 특집 영화도 있고요. 어찌되었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화면도 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면세품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기내 면세품 판매가 있긴 한데 저는 저 컨텐츠 안에 많은 영상들을 담아서 기내 면세품을 좀 구매하고 싶도록 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일단 기내식이 나왔고요. 대한항공의 기내식은 3초이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빔밥과 또 해당 기내식 이제 고기, 비프와 치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뒤쪽에 앉아서 그런지 비빔밥이 저 앞쪽쯤에서 끊겼었고 그때부터 승무원들이 굉장히 좀 난처한 표정으로 많은 승객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속상했습니다.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기내식은 굉장히 알차게 나와 있었고 저는 버드와이저와 이제 음료를 같이 먹었는데 실제로 FSC 항공사에서 가장 큰 장점은 기내에 다양한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한항공에는 이제 카트 안에 있는 음료뿐만 아니라요, 맥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보드카, 위스키, 꼬냑 이런 것도 있고요, 칵테일도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오픈된 서비스가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객실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비빔밥을 선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비빔밥을 선호하고 외국인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빔밥을 또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파이란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장백지 씨가 나오고 또 최민식 씨의 어떤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데 와, 연기는 진짜 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나 차무식인데 응? 누구 서장 남천동 살게? 아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사가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식사는 스크램블 에그를 시켰고요. 딱 이제 해외에서 먹는 브렉퍼스트 느낌, 해시 브라운가에서 오믈렛 굉장히 맛있었고요. 과일도 달달하고 너무 맛있었고 저는 항상 또 제로 코크 먹기 때문에 같이 먹었고요. 저는 두 번째 식사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냥 뭔가 웨스턴의 라이트한 브렉퍼스트 너무너무 좋았고요. 확실히 기내식이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켜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돌아올 때 비빔밥을 먹었는데 사실상 비빔밥은 아시아나가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이제 호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세관과 관련해서 상세한 이런 인포메이션 비디오를 틀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주의 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세관이나 검역에 대한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영상으로 풀어 설명해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객실 승무원이 직접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이제 해가 막 뜨는 시드니를 향해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무원들이 검역과 관련된 안내방송을 하죠. 다시 한번 안내방송을 리체크하더라고요. 밖에 이 빛이 너무 멋지고 그 에어프레미아의 그 형상이 떠올라서 굉장히 또 남달랐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전 5시 11분이고요.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이제 도착 11분 전이고요. 승무원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하기 전에 모든 좌석의 위치, 테이블 위치, 창문의 위치 원위치 시키는 중이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착륙 사인이 뜨죠. 이제 착륙할 때는 여러분들 보통은 피트 사인이라고 해서 처음 신호를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착륙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착륙 사인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항공기가 바퀴가 내려오고 나면 착륙 사인이다 라고 해서 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곧 착륙하기 때문에 마지막 승무원분들이 점검을 하고 각자의 점프 시스로 가서 좌석에 착석하게 됩니다. 승무원 좌석 있죠. 생각보다 비행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저도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 했을 때 수없이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했지만 정말 승무원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을까, 이렇게 손님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진짜 객실 승무원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들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부터 해서 이 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아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하면 또 착륙에 대한 이제 도착 방송이 나오게 되죠. 이때는 현지 시간에 대한 안내 방송도 나오고요.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함께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막 착륙했기 때문에 아직 방송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도착했을 때는 사실 승무원은 피곤한 상태이지만 승객들은 이제부터 설레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웰컴 방송도 중요하지만 이제 arrival이라고 해서 도착 방송도 굉장히 밝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사실상 여러분들 저 PA라는 것으로 소리를 내면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리기 때문에 방송을 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연습은 여러분들 많이 해서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탑승을 하면 헤드셋과 담요 그리고 간단한 어메니티 킷이 있는데, 그 어메니티 킷 안에는 칫솔 치약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쓸 수 있는 슬리퍼가 있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훨씬 더 소재나 이런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었는데 조금은 좀 가벼운 제품들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친환경을 어필할 수 있는 어메니티 킷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예전에 FSC 항공사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뜨거운 물수건을 또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장거리 비행에서 꼭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서 좀 아쉽고, 식전주라고 해서요. 아페르디프인가? 이름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 식사 전에 음료와 땅콩이랑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FSC 항공사 모두가 사라진 것 같아요. 국내에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제 FSC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LCC 항공사나 또 HSC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을 탑승하면서 느낀 것은, 승무원분들의 태도도 너무 좋고 어떤 환경들이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인데, 조금 더 LCC와 HSC와 같은 항공사들을 견제해서 차별화된, 더욱더 고급화된 전략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 밀 초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승무원들도 업무의 효율성이 생기고 더 편하고, 승객들도 실망하는 빈도도 줄고 만족하는 횟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항공사들 하나하나 탑승해 보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말씀도 드리고, 또 전문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들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역시 대한항공은 엑설런스 인플라이트이고, 또 무엇보다 다국적 문화의 승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긴 비행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승무원이 있다면 끝까지 웃으면서 승객들에게 사근사근 대했던 남승무원 한 분이 있는데, 그 승무원 김땡땡 승무원 분인데 너무나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 그 서비스 태도와 마인드를 존경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해당 비행편에서는 막내 축에 속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 정말 멋진 서비스인이었다는 거 칭찬 무한하게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대한항공 승무원을 꿈꾸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